자,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리액트 앱의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성하실 거는 아니고요. 한번 검토만 해보도록 하죠. 이 방법은 우리가 작성할 리액트 앱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아직 개발 도구도 설치하지 않았죠. 그래서 메모장과 같은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시거나 또는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예제 파일을 한번 검토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식의 특징은 스크립트 태그를 이렇게 참조를 했죠. 스크립트 태그를 이렇게 참조를 해서 자, 리액트 개발자 버전이죠. 리액트 개발 버전, 리액트 돔 개발 버전, 그 다음에 트랜스파일을 위한 아직은 안 배웠죠? ES6 문법을 변환하기 위한 트랜스파일러입니다. ES6 코드를 전통적인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해주는 번역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2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스크립트들을 스크립트 태그로 참조를 했죠. 우리 jQuery 같은 데서 과거 전통적인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쓰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ES6 문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타입을 텍스트 바벨로 지정한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어떤 컴포넌트를 작성을 했네요. 자, 이게 바로 뭐죠? JSX죠. JSX. 헬로 월드를 리턴하는 그런 간단한 함수 형태의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어떻게 렌더링하고 있는지 보시죠. 자, 헬로우라는 컴포넌트를 렌더해서 어디에 뿌려주죠? id가 앱인 엘리먼트 안에 뿌려주죠. 요 컴포넌트가 렌더링한 결과를 바로 여기입니다. 요 안에다가 뿌려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간단한 리액트 앱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개발 방법, 스크립트 태그를 참조하는 방법을 쓸 건 아닙니다만.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예제. 자, 조금 더 복잡한 함수 컴포넌트입니다. 자, 이 코드 앞부분은 동일하고요. 뒤쪽에 컴포넌트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컴포넌트가 타이틀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to-do list라는 컴포넌트가 있네요. 자, 각각 어떤 데이터를 뿌려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props라는 게 보입니다. 아직 우리 props 몰라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3장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props 속성이라는 것이 뭔진 몰라도 뭔가 데이터를 전달을 받나 보다. 그 전달받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UI를 뿌려주죠. UI를 뿌려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성으로 전달받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UI를 만들어주죠. 그죠? 뭐 완료, 진행 중 이런 식의 UI, li 태그를 만들어줍니다. 이 li 태그들 여러 개를 맵으로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ul 태그 안에 넣어줘서 렌더링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리턴된 값이 렌더링 됩니다. 자, 두 개 컴포넌트를 보셨죠? 자, 다음 컴포넌트를 볼까요? 타이틀과 투두 리스트 컴포넌트 말고 다음 컴포넌트, 앱 컴포넌트가 보이죠? 자, 앱 컴포넌트에는 데이터라는 값이 보이는데 여기 타이틀도 있고 투두스라는 배열 데이터도 있군요. 자, 이 데이터를 앱 컴포넌트에서는 div로 렌더링하면서 그 내부에 타이틀 컴포넌트와 투두 리스트 컴포넌트를 렌더링하고 있습니다. 즉, 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최상위에 있고요. 최상위에 있고 이것을 뭘 조합해서 만들죠? 앱 컴포넌트는 뭘 조합해서 만듭니까? 바로 타이틀 컴포넌트와 투두 리스트 컴포넌트를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는 props라고 하는 형태로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그 전달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컴포넌트가 렌더합니다. 이 렌더링 된 내용은 앱 컴포넌트에서 모아서 앱 컴포넌트 전체를 다시 렌더링하죠. 이 앱 컴포넌트 렌더링 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id가 앱인 엘리먼트죠. id가 앱인 엘리먼트에 뿌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 방금 전에 그렸던 그림을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린 게 바로 다음 페이지 그림이죠. 요와 같은 컴포넌트 구조입니다. 하나의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컴포넌트가 하나의 컴포넌트가 아니라
재사용을 위해서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분할하게 될 텐데요. 자,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로도 리액트 앱 만들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과 같이 작성하시면 컴포넌트를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면요. 하나의 HTML 안에다가 수백 개, 수천 개의 컴포넌트를 다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규모 앱이라면 수백 개, 수천 개의 컴포넌트를 개발하시게 될 텐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JSX를 작성하고 자바스크립트, 전통적인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트랜스파일 하려면 또는 ES6나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고 그것을 트랜스파일 하려면 번역기가 필요하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는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할 겁니다. 타입스크립트 트랜스파일러,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인 TSC라고 하는 컴파일러, 트랜스파일러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코드를 모듈 패턴으로 개발하셔야 돼요. 즉, 각각의 컴포넌트를 독립적인 TSX 파일이나 TS 파일, 타입스크립트 파일이죠. ES6를 이용한다면 JS 파일이나 JSX 파일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리액트 컴포넌트들 개발하시면서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거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 의존 라이브러리에 대한 관리나 이걸 묶어가지고 또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기능도 필요해요. 수백 개, 수천 개의 모듈 파일을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겠죠. 그대로 배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수백 개, 수천 개의 자바스크립트 코드 파일,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적절하게 하나 또는 몇 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묶어주는 번들링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번들링을 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웹팩이라든지 롤업 또는 뭐 파셀과 같은 모듈 번들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 이 책에서, 이 과정에서는 웹팩이나 롤업을 직접 학습하지는 않습니다. 웹팩에 대한 내용은 쌤즈닷컴에 프론트엔드 분야를 들어오시면 웹팩 과정을 제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웹팩이 궁금하시다면 그 과정을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무료 과정을. 그리고 이 과정, 이 책에서는 비트라고 하는 모듈 번들러를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 관리자를 이용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개발 환경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